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전현직 의원들의 메시지가 엇갈려서 당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직후에 나왔던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당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틀 전에 경남 양산 사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변화가 필요하고 달라져야 하고 결단 내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게 박용진 의원이 전달한 내용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10일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사퇴론을 제기하느냐 그 정도 얘기하셨다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결단해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그래야 살아남는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지금 대안이 없으니 이 대표 중심으로 밀고 가야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박용진 의원은 못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뭐 그런 말씀을 전 여쭤보지도 않았고요. 진영 대립과 갈등, 증오의 정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함께 얘기했고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뭐 적절치 않다 뭐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자, 두 사람 다 만난 건 사실인데 메시지가 전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맞느냐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누가 해석을 좀 덜 붙여서 진실에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십니까? 이게 바로 전원 정치의 이게 사실 이게 아주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메신저가 발신한 것을 메신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것을 메시지로 얘기해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해석이 거기에 감안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 내부 균열로 인한 공황 상태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문 전 대통령도 그래요. 재임 기간 5년 동안 무엇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참모디에 숨는다 그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물론 뭐 직접적인 개입과 해석은 좀 참전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줘야 하는데 이쪽을 만나서는 결단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쓰고 또 이쪽 만나서는 또 친명계 단합을 또 주문하고 이런 해석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갈래를 낳고 있는데 저는 이 핵심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정말 지금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당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민주당이 이제 중요한데 결국 저는 그래서 지금 중간에 합의 지점이 하반기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저는 귀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능성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재명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되 그러나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해서 그다음 총선을 대비해달라. 저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내용은 증폭되지 않겠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뜻은 맞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당이 결단하는 모습으로 가라는 중의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목소리를 들은 전언을 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 친문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를 냈을 리가 없다라면서 반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 변호사,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를 중심으로 뭐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여요. 뭐 그 특별하게 어디에 대해 어떤 뭐 지금 특히나 현직도 아니시고 이미 정치권에서 벗어나셨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언론적인 얘기를 아마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서 얘기한 거일 수도 있고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뭐 당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의 당 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 수차례 해 오셨거든요.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방문을 했을 때도 똑같은 말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민주당이 더욱더 변화를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들을 하나의 공통점을 이재명 당대표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 이게 말이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라는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다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언론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걸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또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것이고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것이고 네. 박용진 의원 역시 다 듣고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박용진 의원은 비명계 의원의 또 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 이재명 대표를 또 옹호했던 적도 있고 또 복당 전후로 이 대표를 또 감쌌던 메시지를 두둔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놓기도 했었기 때문에 서로 해석이 다르고 전달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네.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서 있으면 단결해서 싸워주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때다. 그래서 싸울 때다. 김만배 씨가 숨겨놨던 260억이 네.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왜냐면 관계가 없다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는데 그걸 자꾸 연관시키죠? 그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과거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는 메시지가 더 씌워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겁니다. 김 교수님. 물론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좀 많고 또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많이 비판했다가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까지 했었던 만큼 굉장히 이제 시류를 잘 따라가시는 분이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많은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네. 박지원 전 원장의 말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의 말도 아닙니다. 그 애매한 말을 뱉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저는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 네. 과연 문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양쪽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사실 그것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엄청나게 비화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는 때도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런 정치적 결단을 저는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방치를 시켜놓고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라고 늘 태도를 일관해왔던 걸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상황이 악화되고 국민 여론이 너무 심해지고 국민이 양분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그 찰나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만 했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 할 액션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5년 동안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그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게 좋아라고 전혀 저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 해석이 양분하는 거고 결국 그 말의 근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또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얘기하는 건 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럼 저희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로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까? 더 모욕적이죠. 모욕죽이다. 그리고 꼬봉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은 성품 자체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얘기한 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결속해야 된다는 거에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가 넣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단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다만 이제 개딸이나 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그 얘기를 잠깐 섞은 것 이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전원한 것을 전제로 해갖고 또 이상민 의원이 발끈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상민 의원도 지금까지 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본인이 막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느냐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전제로 뭐 우리가 꼬봉이냐 이렇게 표현할 것도 너무 과도한 감인 반응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